최근 대형주 중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LG전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고요. 특히 전기차 부품이 가장 중요하겠죠. 휴대폰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고요. 먼저 요약을 하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LG그룹의 양대 축은 LG화학과 LG전자입니다. 화학과 전자죠. 그런데 이제는 두 축이 하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입니다. LG전자의 전기차 부품 매출 기여도는 아직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전자가 최근 10년간 가장 잘한 거는 휴대폰 사업을 벌인 일이고요. 그 다음 잘한 것은 아마 전장 부품 사업을 한 것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회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LG화학이 20년이 걸려서 LG에너지솔루션을 키워왔듯이 LG전자도 장기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LG전자의 현재 종가는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는 11만 2,8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8조 4,500억입니다. 코스피 의 시가총액 순위 약 18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순위 약 18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9월 30일 날 77,200원을 바닥으로 약 46%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이제 10만 원도 넘고 300일 이평선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30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약 10만 5천 원 부근인 것 같습니다. 월봉입니다. 최근 10년간 21년 1월 달에 19만 3천 원을 최고가로 했고요. 그때 이후에 약 41%, 현재 주가 기준으로 41% 하락한 겁니다. 주요 변곡점은 보니까 이 11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부근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을 쉽게 넘기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고요. 당사가 2013년 여기 이제 화살표로 했는데 2013년 7월 1일 날 VC 사업부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1년 7월 요때 휴대폰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했죠. 사실 주력 사업이었는데. 근데 다시 좀 아쉬운 거는 요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때가 주가가 거의 고점 부근이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대신 상대적으로 망해가던 사업을 할 때도 주가가 여기까지 19만 원대까지 왔었기 때문에 지금 하던 사업들로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 동향입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오늘 2월 15일까지 1년간 수급은 외국인 344만 주 순매도, 기관이 83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여기 9월 말일 주가 바닥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동안은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 191만 주, 기관 329만 주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냥 봐도 기관들 많이 산 게 보이죠. 다음에 지분입니다.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주 LG고요. 33.67%입니다. LG의 최대 주주는 다들 아시지만 구광모 회장이고요. 그리고 LG는 LG전자 말고 LG화학을 주력으로 갖고 있고요. 지분은 약 3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LG전자의 사업 부문은 총 5개로 나눠지고요. HNA,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VS, BS, 그 다음 광학솔루션 이렇게 5개고요. HA는 그냥 쉽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죠. 가정용 전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HE는 텔레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18.2%. 그다음 VS가 요즘 관심을 많은 전기 전장 부품 쪽이고 텔레매틱스 등을 하고 있고 차량용 통신 부품이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부품 등 이게 지금 10%.
그다음에 BS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사이니지라 그러는데 큰 어떤 디스플레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PC 요게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7.9%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게 이노텍이 하고 있는 광학 카메라 모듈이죠. 이쪽이 21%,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vs 사업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전자 부품 중에서 LG전자가 배터리는 2차 LG화학하고 LG엔솔루션이 하고 있죠. 반도체 쪽은 하지 않고 있고,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텔레매틱스. 그림으로 보면 자동차가 주변 전기 부품들하고 어떤 통신하고 있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하고 디스플레이, 자동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요게 주로 하고 있고, 파워트레인과 차량용 조명은 각각 합작사와 계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합작법인 LG 마그나를 통해서 파워트레인 쪽 하고 있고, 조명 쪽은 해외 회사 인수를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VS 사업 부분이 그럼 얼마나 성장했을까 봤는데, 생각보다 연간 성장 추세는 좀 아직 미미한 것 같고요. 작년과만 비교하면 그래도 작년에 5조대에서 6조 2천억으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한 20%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전장 부품 쪽이 기대가 큰 게 전기차 시장이죠. 전기차 시장이 누가 봐도 중요한 거는 장기 성장할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거기에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성장 자체가. 그리고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고 경쟁이 늘더라도 성장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고요. 2021년도에 전기차 부분이 약 9% 조금 안 됐는데, 2030년에는 대부분 차지 10대 중에 3대는 전기차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보다 더 빠르게 성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사업 부문 앞에 요약할 때 잠깐만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2013년 7월 1일 날 VC 사업본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VS로 회사 이름, 이게 본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 말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요거는 휴대폰 사업 종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정리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LG그룹에 전기차를 휴대폰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LG가 왜 자동차를 안 만들까? 애플은 만든다는데.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리를 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첫 번째,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을 시작할 때 정몽구 회장이 구본무 회장한테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는 동맹 관계를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맨 3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사실 LG전자가 아니라 LG그룹 자체의 성향이 오래전부터 어떤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돈이 되는 사업 쪽에 후발주자 성격을 강했고, 특히 휴대폰 쪽에서도 그랬거든요. 휴대폰 시작도 그랬고, 스마트폰 쪽으로 진출할 때도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던 것 같고, 전기차 시장도 이제 들어가면 많이 늦을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힘든 길을 걷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능력은 되지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결정적인 건 여기 요 내용에도 있지만, 주요 고객인 자동차 회사들을 경쟁자로 만들지 않고 그냥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 걸로, 안정적인 사업을 선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런 논리로만 봐도 차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주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이제 로봇하고 AI인데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회사도 이런 안내 로봇이나 서빙하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용 로봇이죠, 일종의. 네. 거기다 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처럼 그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용 로봇 쪽은 일종의 가전제품의 하나로 이제 자리 잡겠죠. 음.
그래서 이쪽도 매력이 큰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당사는 뭐 전자제품과 인공지능을 합친 요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요거를 신규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쪽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출 이익 자본입니다. 이 회사의 10년 매출을 보면 2010년 10년부터 16년까지 요때 보면 거의 그냥 50조 원대, 50조 원대에서 매출이 있었고요. 거의 매출이 정체였죠. 그리고 요때는 60조 원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21년도에 74조 원, 그리고 작년에 83조 원. 요건 사업분기 실적 포함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뭐 좀 아쉬운 건 올해는 한 85조 원 정도라서 작년보다 큰 폭의 성장보다는 그냥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비슷한데요. 영업이익은 2010년도, 11년도에 1조 원 미만으로 굉장히 미미한 숫자였고, 그다음에 12년, 16년도에 1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 5년 동안 1조 원대 나오다가,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2017년 이후에 2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9년까지. 그리고 2020년에 3조 원, 3조 1천억이었죠. 그리고 작년에 3조 8천억, 2021년 3조 8천억. 그리고 작년에는 좀 둔화됐네요. 3조 5천억. 그래서 3조 대였대. 굉장히 크게 어쨌든 확실히 성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리지만. 그리고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뭐 작년만큼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입니다. 당사는 현금 7조 5천억에 유동자산 33조 원이고요. 비유동자산 27조 원입니다. 부채가 좀 많은 편이라서 36조고 부채 비율은 146%로 좀 높은 편입니다. 자기자본 24조 원이고요. PBR은 0.74배 정도 됩니다. 참고로 PER은 한 10배 되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도 나왔는데요. 매출액 21조에 영업이익 693억,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매출은 조금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둘 다 90%큰 폭으로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제 그 최근 리포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2월 9일자 리포트였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1분기 실적을 추정했습니다. LG이노텍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자제품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서 전체 영업이익률은 약 1.9조 원 정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특히 2분기까지 전 사업 부분이 흑자되고 특히 TV 사업 부분이 4분기까지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 같다.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고 조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8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사업 보고서에서 이걸 못 찾았는데 어쨌든 그 수주 잔고가 80조 원이라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평균적으로 20% 앞에서도 20% 정도 했었잖아요. 20%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매년 20%씩 성장하는 주식들을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은 당분간 성장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LG전자, 다음 보고서는 미래에셋증권 1월 30일자 보고서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어쨌든 2023년은 수요 회복은 좀 우려된다. 하지만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면 수익성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원자료 가격 하락과 물류 비용이 감소되면서 수익성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자 부품 쪽은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45%나 큰 폭으로 성장했고, 대신에 이익은 비용 증가 때문에 아직은 좀 늦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똑같이 수주잔고 80조 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장 부품 쪽은 고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